안녕하세요. 하이퍼클로바 요약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는 롱폼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서머라이제이션이고요. 길이 제약 없는 오픈 도메인 대화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자는 김영준, 정승환 두 명이고요. 현재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 다큐먼트 인텔리전스 팀 소속입니다. 저는 김영준이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인데요. 먼저 짧은 소개,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한 요약, 토픽 세그멘테이션, 배포 및 서빙,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모형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클로바 노트 요약일 텐데요. 생성 모형 기반으로 작년 8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길더라도 AI 요약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우측 그림과 같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고요. 클로바 노트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AI 요약 버튼을 누르면 노트를 요약을 해주는데요. 한 달에 약 1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중으로 요 횟수 증가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가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형을 배포하고 리뷰도 일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리뷰처럼 그 모형 및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궁금하셔서 오늘 또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AI 요약 버튼을 누르면 클로바 노트 화면에는 좌측에는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버전이, 우측은 요약된 내용이 시간에 따라 주제별로 구분되어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현재 하이퍼클로바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 모형은 대규모 언어 모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 장의 PPT를 작년 9월 네이버에서 주최한 AI 러시 대회에서 공유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주셨어요. 다행히도 이제 오늘 그 자리가 마련되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요약은 클로바 노트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저희는 인터넷 오픈 도메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토픽별로 요약하고 요약된 정보 탐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문서 요약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 4월에 특허 출원하여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이런 웹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아래 그림처럼 한글도 요약이 되고, 그리고 영문에 대해서도 한글로 요약이 가능하고요. 논문이나 혹은 쿼리나 같이 이런 요약 및 설명이 가능합니다. 위의 예들은 클로바 노트에 현재 서빙되고 있는 모형과 동일한 모형이고요. 별도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의 요약 모형은 챗GPT 혹은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하이퍼클로바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리에 따르면 요약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축약된 버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라색으로 이제 강조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는 중요 요소를 잘 복사를 하여 주요한 문장을 추출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다시 쓰는 문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대화 요약, 특히 연구를 벗어나 리얼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의 간투어가 있고, 두 번째, 대화의 특징으로 정리되지 않고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TT 성능의 이슈로 마침표가 누락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의 선택은 추출이 아닌 생성 기반의 요약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제일 쉬운 싱글 다큐먼트 형태로 요약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뉴스처럼 정제된 데이터에서는 추출 요약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대화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요한 문장이나 요소들을 잘 복사할 수 있도록 생성 모형을 튜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요약 컨셉 정의는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하이퍼클로바만 믿으면 될 차례입니다. 네, 사실 하이퍼클로바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사람보다 자연스러운 말투,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 많은 정보, 이 중에서 우선 빠짐없이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오픈 도메인의 장점을 가져가길 희망하였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NLG를 서비스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될 난관이 있는데요. 본문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서비스 기획에 따른 톤 앤 매너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난중일기를 클로바 노트에 통해서 녹음하고 이를 요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추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성 요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5초의 시간을 드려 볼게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개된 125M 모델로 하였을 때는 모형이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모르니 아마도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서 생성이 오류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 하이퍼클로바는 다음과 같이 추상화돼서 요약을 해줍니다. 조금 더 긴 전문에 대해서 난중일기를 넣었을 때 임진왜란 때의 일기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있음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이퍼클로바의 지식을 요약 형태로 표현해 주는데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튜닝을 하지 않고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추상화해서 요약을 보여주고 또 어떨 때는 추출해서 요약을 보여주고 이런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약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인컨텍스트는 설명을 주지 않으면 인컨텍스트 러닝 시 내가 생각하는 요약과 모형이 생각하는 요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예제인데요. 줄거리와 영화 줄거리와 한 줄 요약 쌍을 주고 마지막에 만약에 블로그 내용을 준다면 당연히 줄거리로 요약을 했을 때보다 이제 블로그 요약의 성능은 당연히 품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컨셉들을 튜닝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약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현재 요약 모형을 통해 요약을 하면 내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하나에서 3개의 문장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줍니다. 요약 튜닝에서 중요한 요소는 템플릿 혹은 인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형과 개발자 사이의 약속이라고 할까요? 문장 뒤에 요약해봐라는 서픽스 혹은 문장 앞에 프리픽스를 넣으면 항상 요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어가 없을 때는 튜닝 후 인퍼런스를 하면 간혹 정의되지 않은 질문 답변을 생성을 한다든가 다음 문장을 생성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픽스 도입 후에는 거의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고 항상 주어진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한 점은 스페셜 토큰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자연어로 정의하여 인스트럭션도 일반화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은 처음에는 공개된 AI 허브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약 데이터의 특징상 AI 허브의 요약 데이터셋에서는 대화, 문서, 책 등 다양한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에 따라 입력과 출력이 상이하였는데요. 대화만 이용하여 튜닝을 한 다음에 대화를 평가해보고 나머지 4가지 도메인을 다 같이 넣고 튜닝을 하였을 때 대화 요약에서는 대화만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여서 이제 대화만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대화만 해도 약 25만 건인데요. 발화자는 왼쪽에 보시듯이 익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2명이 등장하여 대화를 짧게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의 레이블은 항상 한 문장의 완결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요약 서비스 컨셉에 맞추어 AI 허브와 사내 회의록 등을 이용하여 약 3,000건을 어노테이션을 새로 하였습니다. 왼쪽이 입력문인데요. 보통 1에서 2분 정도 한 명의 짧은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은 이에 대한
실제 서비스 컨셉의 레이블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하나에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조식 형태로 정의하였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클로바 노트에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요약 레이블이 존재하는 AI 허브 대화 데이터를 1차 튜닝을 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요약 레이블이 없는 AI 허브의 강연, 사내 혹은 사내 회의록 등을 인퍼런스를 하였고요. 이 위크 레이블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모형 사이즈에 따라 몇 가지 버전의 위크 레이블을 만들고 어노테이터들이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크게 효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약 3,000건의 서비스향 샘플을 확보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노트향으로 튜닝을 하여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물론 출시 전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는 물론이거니와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뉴스, 저널 등의 다양한 데이터도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클로바 노트는 어떤 주제가 사실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메인 성능보다는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닝 시에도 어려운 점들 역시 존재하였는데요. 먼저 학습에는 세그먼트되어 한 명이 1에서 2분간 얘기한 데이터인데 반해 실제 상황에서는 노트 전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인풋 길이도 다양하고요. STT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 레이블 자체도 또 너무 짧거나 너무 무성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도 일부 제거하였습니다. 학습 기법인데요. 학습에는 DAPT, 도메인 어댑티브 프리트레인을 응용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프리트레인 이후 도메인 코퍼스에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풀려고 하는 태스크에 파인 튠을 하면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이를 응용하여 투 스테이지 로라 튜닝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하이퍼클로바를 다양한 AI 허브 대화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대화 데이터 레이블에 먼저 로라 튜닝을 하고, 뒤이어서 최종 서비스에 적합한 적은 수의 어노테이션 데이터에 연속적으로 로라 튜닝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 생성과 요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특정 키워드를 복사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키워드 생성을 제거하고 개조식 요약만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인스트럭션은 다음과 같고요. 평가인데요. 점선은 각각 색깔이 3개 나오는데, 점선은 AI 허브를 쓰지 않고 최종 노트 형태인 데이터만 원 스테이지로 튜닝을 했을 때고, 실선은 AI 허브에 튜닝을 하고 노트로 이제 투 스테이지로 튜닝을 했을 때입니다. 점선에 비해 모든 색에서 실선의 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요. 또 파란색은 모델 A고 주황색과 녹색은 모델 B인데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동일 크기더라도 백본 성능에 따라서 최종 성능들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 스테이지에서 키워드를 적용했을 때도 주황색에서 녹색만큼 마지널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약에서는 이 태스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짧은 글을 주고 요약하라고 하면 대부분 모형에서 요약을 하지 않고 생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서울 미만 주고 요약을 하라고 했을 때, 서울 미래만 주고 요약을 하라고 했을 때, 서울 미래 유 등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형들은 잘 요약을 하면 알 수 있고요. 제일 아래 왼쪽 아래 보면 이런 도시들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도 다른 도시를 생성하지 않고 요약을 잘 해줍니다. 심지어 이런 짧은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100% 완벽하지는 않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동해물과를 들으면 백두산이가 생각날 텐데요. 모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은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챗GPT를 이용한 요약도 위의 요약도 마찬가지고 튜닝된 요약 모형 역시 달까지만 주더라도 닳도록 기도함 정도로 같이 요약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정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적어도 몇 글자 이상이 되어야 출원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가 멀티 문장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의미상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루지 등의 간단한 매트릭으로 앞문장과 유사성을 파악하여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시처럼 가장 마지막에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올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 생성이 되면 이미 앞에서 생성된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와 유사성을 체크하여 제거하는 형식이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미래 요약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로라 튜닝은 일부 파라미터만 추가로 튜닝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하이퍼클로바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요약 튜닝 후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말 파워풀한 모형이 됩니다. 데모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요약을 하면 영희는 한숨을 쉰다고 표현을 해주고요. 하하라고 하면 영희가 하하라고 한다. 하하하라고 하면 이제 웃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캬라고 하면 이게 감탄이구나.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면 네, 웃고 있다. 캬캬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체 대화에서도 맥락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다시 요약의 정의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앞서 요약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 또 다른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정 태스크나 유저에 적합한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입력문이 있을 때 장소를 포함해서 요약을 해준다든지 시간 순으로 요약을 해준다든지 영어로 요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태스크들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모형은 요약만 학습을 하더라도 신기하게 일부 태스크가 가능한데요. 학습에 사용된 요약 패턴은 당연하게 요약이 되고요. 위에 이제 재료와 요리, 레시피를 주었을 때 제로샷입니다. 특별히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달라. 그리고 키워드를 추출해달라. 그 다음에 간략히 설명해달라. 뭐 자세히 해달라.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 언제 치즈를 뿌리나요?와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줍니다. 혹은 하이퍼클로바 지식을 활용해 프리타타와 가장 유사한 음식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도 김치전이라고 해주고요. 코드 생성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것은 여러 서비스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요약 모형을 활용하고 싶은 니즈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특정 상황에서 이슈 사항만 요약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짧게 요약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이퍼클로바가 하이퍼클로바 X가 되어 더 발전이 되면 이런 요약들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클로바 노트인데요. 왼쪽이 현재 서빙하고 있는 요약 모델과 동일한 형식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부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이라고 짧은 결과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레이블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 튜닝을 하였고 3월 중으로 모형을 업데이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 내용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소제목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약에서 소제목은 그림과 같이 클로바 노트 외에도 블로그, 뉴스, 논문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단락, 즉 한 세그먼트에서 요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학습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로는 입력이 너무 길어서 모형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지에 대해서 토픽 세그멘테이션 기술에 대해 같은 팀 정승환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문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토픽 세그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활용한 클로바 노트의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문서의 형태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 강연 등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입력 길이가 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긴 문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약 모형에서 입력 토큰에 대한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길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모형의 모든 문서를 한 번에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별로 약간 요약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를 모형 자체에서 컨트롤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는 문서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를 의미 단위로 단락을 나누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단락별로 요약을 수행하여서 주제별로 문서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서를 나누는 작업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개의 문장 페어를 넣어서 그 문장에 대한 인베드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 문장 간의 유사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 시밀러티 같은 문장의 유사도를 구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문장을 넣어서 일종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문장이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토픽 세그멘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정의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학습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어프로치를 모두 적용을 해봐서 가장 베스트인 경우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세그멘테이션을 평가하는 평가 매트릭을 통해서 최종적인 모형을 선택해서 서비스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토픽 세그멘테이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럼 과연 세그멘테이션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건데요. 클로바 노트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픈 도메인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커버하기 위해서 문서의 종류를 크게 다이얼로그 데이터, 다큐멘트와 같이 두 가지 타입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다이얼로그 데이터 경우에는 대화의 인텐트가 변경되는 시점을, 그리고 다큐멘트의 경우에는 단락이 변경되는 시점을 세그멘테이션 지점으로 정의해가지고 이 두 데이터를 모두 섞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데이터는 공개된 AI 허브 데이터를 이용하였고요. 문서 데이터는 공개된 위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좀 일종의 약간 좀 추가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단순히 페어를 넣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 이런 식으로 생성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포지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세그먼트에서 있는 문장 페어, 지금 예제를 보면 다이얼로그 1에서 같은 액트에 해당하는 그 문장을 넣어서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반대로 다양한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네거티브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네거티브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문서 내에서 다른 인텐트나 다른 액트, 다른 단락인 경우를 추출을 하여서 네거티브 샘플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문서에 있는 임의의 문장을 갖고 와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드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고려한 거는요. 지금 하는 토픽 세그멘테이션이 단순하게 두 문장이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간의 컨텍스트 문장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뒤에 있는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추가로 고려를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한다고 하면 앞에 문장에 있는 그 이전에 한 두 개의 문장과 그리고 그다음 비교를 할 문장이 이제 뒤에 오는 이제 문장의 이제 컨텍스트를 다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문장과 이제 문장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로 프롬프트를 디자인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내용, 다음 내용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 문장이 이제 약간 비교되는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문장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언어 모델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학습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토픽 세그멘테이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에 이제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제 그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학습 이후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각 입력되는 텍스트 페어별로 해서 모델에 넣었을 때 그 모델 스코어가 나오는데요. 이 모델 스코어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뎁스 스코어를 이제 산출을 해가지고 그 뎁스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지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뎁스 스코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뎁스 스코어는 이제 바로 모형에서 나온 스코어를 바로 쓰지 않고 이제 G스코어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G스코어로 변환한 이유는 이제 클로바 노트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입력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장 간의 스코어 분포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일괄적인 스레스홀드를 적용하면 그 문서의 특징에 따라서 그 세그멘테이션 포인트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G스코어로 변환해서 정규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해당 값을 기준으로 이제 스레스홀드 값을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리터러처 리뷰를 반영해서 총 3가지 모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베딩 기반 모형인데요. 인베딩 기반 모형의 경우에는 코사인 인베딩 로스를 적용하였고요. 버트 형태의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 버트 모형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 형태의 하이퍼클로버 모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LM 로스랑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는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이제 추가로 고려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형 학습 시에는 네거티브 샘플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요. 추가로 마지널 링킹 로스를 추가로 고려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모형을 학습했을 때 모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토픽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알려진 그 평가 메트릭과는 조금 다른 메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이제 PK랑 윈도우 디퍼런스라는 두 개의 메트릭을 써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메트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둘 다 그 세그멘테이션 되는 이제 윈도우를 이제 설정한 다음에 그 윈도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슬라이딩하면서 이게 그 세그멘트를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형태인데요. PK 같은 경우에는 그 윈도우에서 시작과 끝 지점만 보고 시작과 끝 지점이 같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디퍼런스 경우에는 이제 이 잡은 슬라이딩 안에 있는 세그멘트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판단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메트릭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두 메트릭 모두 이제 에러 레이트 형태의 메트릭이어 가지고요. 이 메트릭을 볼 때는 이제 그 값이 적을수록 에러 레이트가 적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모형 평가 전체 결과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AI 오브 데이터, 이제 위키 데이터 같은 전체 데이터로 봐도요, 그 GPT 형태의 계열이 좀 전반적으로 좀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이퍼클로바 요약 서비스에 적용된 지금 토픽 세그멘테이션 모형은 이 메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GPT 모형이 지금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또 앞서도 형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비스를 할 때는 좀 약간 이 모형 학습과 다르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세그멘테이션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형 자체가 지금 학습된 구조가 그 인텐트나 단락이 구분되는 이제 기준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길이의 문서면 괜찮은데 문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되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세그멘테이션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그멘테이션이 생성되면 그만큼 요약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정보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로바 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적정 세그멘테이션 기준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후처리 모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적정 스레스홀드 값을 산정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개수를 조절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으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세그멘테이션 사이즈를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적정한 세그멘테이션 대에서 이제 최소 최대 사이즈를 이미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길이를 만족하지 않는 세그멘트에 대해서는 인근 세그멘테이션과 비교해가지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머지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길이를 초과하는 세그멘트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 안에서의 각각 그 뎁스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스코어가 가장 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터레이션이 이제 추가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이터레이션을 종료하고요. 최종적인 세그멘트 결과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모형에 대한 서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형 서빙과 같은 경우에는 K8S 기반의 자체 서비스 플랫폼이 이제 클롭스를 활용하여서 서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퍼런스 속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패스터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모형 서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요약 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방법 그리고 앞으로 향후 활용될 곳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서비스 기능은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로바 노트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며 클로바 노트 일본어 버전에도 적용 가능한 모형을 현재 개발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을 하였던 웹 플러그인 기능에도 요약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상담센터에서도 요약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서 업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약 서비스 기능은 향후 클로바 스튜디오의 이제 기능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22년도 8월에 출시한 이제 클로바 노트 서비스 화면이고요. 예, 그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이제 일본어 요약 서비스 기능입니다. 일본어 버전 역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어 버전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모형 학습 및 서빙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좀 상황이 다른 게 일본 쪽은 가장 큰 문제가 일본어 관련된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허브나 모드의 말뭉치 같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많은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있어도 다 CD롬 등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데이터 확보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접근은 이제 우선 페이지 1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한국어 데이터를 이제 파파고를 활용해서 일본어로 번역한 데이터셋을 일단은 베이스 라인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본 쪽에 이제 어노테이션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여서 이제 모형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형 학습 단계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파고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이제 번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제 원어민이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이제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져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랑 번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전반적인 태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을 확보하게 하였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 일본 쪽에서 일본 어노테이터를 통해 확보한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학습을 진행하여서 모형 성능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어 요약 서비스는 이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바노트 일본어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한국어 모형과 같이 이제 다국어 요약 능력도 이제 일본어 모델 역시 갖추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약 서비스는 이제 상담센터에서도 요약 서비스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 내용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적용해서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의미 단위로 단락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 세그멘테이션을 기준으로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주요 카테고리를 추출하고 상담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요약하여서 상담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약 서비스 기능은 현재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의 이제 베타 서비스로 현재 지금 사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요약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문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단순히 문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문서를 요약하는 기능과 문서와 관련된 다양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여서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하나의 문서만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개의 문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서 사용자가 다양한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요약 서비스와 그리고 멀티 다큐먼트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여서 사용자에게 좀 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들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